기원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제공해주신 우리 강청자분도 등판하셨기 때문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. 일단은 마셔봅시다. 또 마셔보고 얘기를 하자. 굉장히 헤이즈가 되어 있는, 그리고 색이 뿌연 느낌이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홍삼 진액 같은 그런 색이네요. 네, 뭐 꿀이라든가 약간 그런 느낌, 빛의 어떤 투과성이나 이런 게 이거보다 더 어둡거나 아니면 좀 더 밝거나 약간 이런 느낌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왔는데, 얘가 지금 헤이즈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되게 뿌옇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꿀 담아놓은 약간 뭐 밤꿀이라든지 그런 색을 갖고 있고요. 바트 디자인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제 취향이 아닌 게, 일단 너무 올드해 보여서 딱 케이스를 열어서 바트를 보는 순간적으로 약간 그 아찔한 느낌을 받았어요. 한숨이 나오고 좀 그런 느낌인데, 누구는 이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. 패키징은 뭐 이거 자체는 봤을 때 별 느낌 없었는데, 사실 로고가, 이 로고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. 패키징 안쪽에, 케이스 안에 약간 전통화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, 이거는 괜찮아요. 저는 이런 거는 좋습니다. 그리고 뒤에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, 저 이거 솔직히 코스트코에서 사온 위스키인 줄 알았어. 뒤에 폰트부터 블랙 바탕에 금박으로 테두리 두르고 안에 이 하얀 폰트까지도 전체적으로 커플랜드 디자인. 그냥 딱 그 이미지가 그냥 코스트코 위스키 사온 그 느낌이에요, 진짜로. 여러분은 좀 다르게 느끼시려나? 외적인 부분은 그렇고. 오픈을 해봅시다. 오픈 겟. 코르크는 데켈라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고무 인조 코르크네요. 익숙한 향 따라보겠습니다. 이 귀한 것. 최대한 잔에 넓게 펴 발라서 혹시 모를 뭐 잔에 물때 냄새라든지 그런 영향을 다 없애기 위해서. 아까 꿀 얘기를 했잖아요. 그 꿀 중에서 밤꿀이랑 아카시아 꿀의 중간 정도? 그 아카시아 꿀로 밤꿀의 풍미가 희석된 것 같은 그런 꿀물 향이 나요. 그런 향이 나는데, 일단 지금 오픈해서 바로 따른 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, 그거 외에 다른 향은 아직 안 나고요. 소식이 없네. 조금 기다리면 이제 올라오겠죠. 이게 익숙한 향이거든요. 시간 지나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형태가 명확하게, 처음에는 약간 실루엣 정도? 실루엣도 약간 뿌옇다가 점점 이제 그 실루엣이 서서히 그 윤곽이 잘 드러나는 어떤 그 특정한 향이 있는데, 이 향은, 일단 이 향이 제가 별로 좋아하는 향은 아니에요. 약간 그 옛 기억을 좀 그 환기시키는 그런 향이기는 해.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을 환기시키는 향이야. 옛날에 맡아봤던 되게 맛없는 음료라든지 맛없는 음식 딱 먹었는데 정말 내 입에 안 맞았던 그 기억과 약간 직결되는 제작자 피셜 제육볶음 향?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약재 달인물 있죠. 달인물의 향이야. 그래서 어떤 엑기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희석이 되어 있고, 그 엑기스 향이 나기는 나지만 너무 희석돼 있어서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약간 뿌옇게 보이는 실루엣, 윤곽선이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. 자,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뿌옇다. 왜 버진오크를 썼을까? 안 그래도 숙성이 짧은데 버진오크를 씀으로써 좀 커버를 할 필요가 있는 원액의 그런 매운 느낌? 원액 자체의 엣지, 죽지 않은 엣지 플러스 나무의 매운 느낌, 이런 것들이 둘이 쌍끌이로 시너지를 내는데 왜 이 선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, 오뚜기 궁중한차 같은 느낌. 제가 오뚜기 궁중한차를 안 마셔봤는데 한번 마셔볼게요. 그래도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를 말을 하라면 일단 위스키이기는 하다. 전에 제가 마셨었던 기원이, 그때는 마시면서 위스키라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았는데 자꾸 캡틴 큐의 기억을 소환하는 그런 소리였고, 지금도 사실 퀄리티를 따지기는 좀 미묘해요. 캐스크 스트레스는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한데,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요소들도 있으니까 이 술에 대한 인상을 지금 단정적으로 말을 하기에는 좀 페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. CS가 완성. 사실 그렇겠죠. 어떤 위스키든지 CS가 본연의 모습인 건 당연한 거고요. 되게 옛날 캔디나 옛날 젤리 같은 거 있죠.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에 있던 그 양철 캔 통 뚜껑 열었을 때 나는 냄새나, 그보다 약간 인삼 캔디나 인삼 젤리, 홍삼 젤리, 정말 그 캔디 젤리 있죠. 포장 이렇게 돼 있는 거. 거기서 맡을 수 있는 향하고 이게 교집합이 느껴져. 그 이미지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네요. 지금처럼 그냥 건조하게 그냥 탁 마셨다고 쳤을 때 처음에 느껴지는 어떤 향 맛은 거의 없어요. 이렇게 따로 그냥 향 맡는 거 아니라 입안에 딱 들어왔을 때 좀 빨리 이렇게 넘기면 치고 올라오는 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. 약간의 어떤 표면 장력이 느껴지는 탱글한 그런 느낌이 조금 느껴지는, 많이 오일리한 건 아니고 그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고, 넘긴 뒤에는 그 정말 그 씁쓸름한 그런 느낌이 쭉 하고, 뭔가 복합적인 복잡한 느낌을 받으려면 입안에 넣고 좀 이제 많이 굴려줘야 되는데, 예, 아쉽다라기보다는
아쉽다라는 거는 뭔가 그 좋은 요소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, 제가 지금 이걸 마시면서 어느 부분을 좋게 말을 해야 될지를 아예 못 잡겠어요. 제 쪽에서는 이 백라벨이 보이는데 계속 뭔가 말을 할 때마다 딱 눈에 밟히는 게 중간에 기원 헤즈, 리치 오크, 캐러멜, 바닐라 아로마, 그리고 노트 바나나 and peach in the taste, ending with a long Korean spicy finish 라고 지금 아까부터 리치 오크, 캐러멜, 바닐라 아로마 이게 계속 눈에 자꾸 밟히거든요. 근데 사람이 의식이라는 게 그래. 눈에 자꾸만 이게 들어오면은 뇌가 그거에 대해서 떠올리고 그러면 없던 향도 맡게 되는데 전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공감하기는 정말 힘들다. 바나나 앤 피치는 그쵸, 뭐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에서 일반적으로 나는 특성이기는 해. 바나나의 그 어느 부분이냐면 껍질 쪽 그 하얀 줄기 겉에 붙어 있는 거 있죠. 거기서 나는 강렬한 씁쓸하고 혀에 좀 약간 가루처럼 남는 그런 질감, 그거라면 인정. 이 향 자체는 지금은 이제 그것도 상당히 많이 날아가는데,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홍삼 캔디 같은 그 부분 제외하면 이것도 그냥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스럽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. 다들 뭐 익숙하게 알고 있는 향이다, 낯설지는 않다, 맛은 좀 낯설게 맛이 없다. 근데 이걸 가지고서 사실 캐스크 스트렝스는 맛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, 캐스크 스트렝스는 150병 한정으로 팔았다며. 그럼 150병짜리 술을 가지고서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그 평가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. 이거의 캐스크 스트렝스 버전 맛있어라는 것은 굉장히 공허한 울림이죠. 그걸 팔았어야지. 캐스크 스트렝스가 맛있으면 캐스크 스트렝스를 팔았어야지. 증류소 한정 뭐 판매 그걸 가지고서 그거는 맛있었네 이런 얘기를, 이게 얼마라고 했죠? 15만 원이요? 일단은 한 잔만 더 따라 놓고 이번에는 장시간 좀 더 먹은 시간이라고 해도 막 15분 정도? 조금만. 32개월 숙성이라고요? 이게 혹시 32개월 숙성한 거예요? 왜? 여기 밑에 낯선 안내가 있네요. 한글로 이런 걸 보기가 쉽지 않지. 냉각 여과를 진행하지 않아 혼탁 현상이 있을 수 있으며 지방산이 응고된 것으로 인체에 무해한 성분입니다. 넌7필터가 7필터보다 과정이 덜 드는데 왜 좋게 보나요? 애초에 그 7필터링을 처음에 한 거가 옛날 옛적 사람들 기준에서 바카디에서 처음 수출을 여과를 해갖고 화이트럼을 만들었을 때 저 베네수엘라 디플로마티코의 디스틸 마스터분이 화이트럼을 싫어하는 게 그 이유인데, 멀쩡하게 맛있는 골드럼 잘 만들어 놓고 필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방산들이 걸러지면 그게 그런 고급스러운 향미를 띤 그런 산들이 걸러지게 되는 건데, 그 짓을 왜 하냐? 대체 그 짓을 왜 하라는 거냐라는 것이 바텐더들의 열화와 같은 화이트럼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저분의 한 대답이 그거였단 말이에요. 나중에 결국 만들긴 만들었어. 근데 화이트럼을 만드는 그 기전이 그거거든요. 처음엔 7필터링을 왜 했냐? 오늘날 우리는 싱글 몰트가 이제 다시 재유행을 타면서 술을 있는 그대로 마시고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것이 옳다라는 약간 그런 이제 원리주의 같은 게 다시, 싱글 몰트 무오류주의가 다시 유행의 바람을 탔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, 한 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블렌디드 위스키가 대세가 됐고, 블렌디드 위스키의 균질성 그리고 마시기 편함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위스키가 소비가 되고 있었던 시절이라, 한창 그렇게 블렌디드 위스키가 세계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 얼음 타서 딸그랑 하면서 마셨잖아. 근데 이 술이 얼음과 닿았을 때, 아니면 한겨울에 추운데 통해서 이제 바로 따랐을 때 그 멀쩡한 술도 얼음이랑 닿으면 뿌얘지는 그런 이제 탁화되는 현상 때문에 혼탁 현상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 술에 대한 그 품질에 의심을 품게 만들었단 말이지. 그것 때문에 7필터링을 해서 출시를 했던 거예요. 요즘 새로 만들어지는 증류소들은 애초에 그 필터링 장비를 안 들여놓고 있어. 그러니까 새로 문 여는 어린 증류소들은 다 넌 7필터링이에요.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이걸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슷한 사례가 뭐냐? 삼겹살하고 오겹살. 막 오겹살이 더 고급인 것처럼 팔잖아. 오겹살에서 껍질 제거한 게 삼겹살인데 당연히 삼겹살이 더 비싸지. 인건비가 한 번 더 들어가잖아. 근데 막 음식점에 가보면은 오겹살이라고 하면서 뭔가 프리미엄인 것처럼, 더 맛있는 것처럼. 근데 단가는 오겹살이 더 싼데 오겹살에 은근슬쩍 몇천 원 가격 더 붙이고. 좋은 소리가 없네. 제가요, 좋은 소리를 해주고 싶어도 아니다. 그냥 이 상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죠. 지금 맞는 이 향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에 그냥 익숙하게 맡을 수 있는 향이기는 한데, 이거를 좋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레이어가 이렇게 가늘면 안 돼. 훨씬 더 두터워야 돼. 맛있는 요소는 저가형 블렌드 위스키 정도만큼의 맛있음이 있고요. 맛없음도 그 정도 있는 것 같아. 맛없음의 요소도.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있지는 않아. 아까 한번 마셔보고 다시 마시는 거니까 지금 편의점 가서 레드라벨 한 병 사올까? 레드라벨에서 맛있음을 느끼는 포인트가 뭐 그렇게 조금 있고, 맛없음을 느끼는 포인트가 좀 이렇게 크게 있는데,
뭐 가격 때문에 용서가 되는 부분도 있거니와 그 와중에도 어쨌든 블렌디드 위스키로서 좀 이렇게 어우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얘는 오히려 싱글 몰트라서 더 안 좋은 것 같은 나쁜 요소들이 좀 상호 간에 희석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전후좌우 모든 걸 딱 다 제거하고 인간인 이상 그게 정말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아무튼 최대한 제거하고 그냥 딱 블라인드로 이 향만 맡았을 때는요 아까 말했던 그대로야. 저가형 위스키를 이렇게 잔에다가 따라 놓고 벨즈든 페이머스 그라우스든 딱 이렇게 코에 가져갔을 때 뭔가 익숙하고 좀 편안하고 나쁘게 느끼지 않는 탑노즈가 있잖아. 딱 그 정도 있어요. 익숙하니까 편안하고 나쁘게 느끼지 않는다. 그런 긍정적인 탑노즈가 있어. 그게 끝이야. 딱 그만큼 있어요.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. 아이씨 노력하고 있잖아 지금. 애쓰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. 입에 들어왔을 때도 그 긍정적인 기운을 긍정저까지도 말 한마디도 다 잊기 전에 그거는 바로 싹 지나가요? 하고 확 지나가 버리고 이제 나쁜 느낌이 파워풀하게 목질에 쓴 맛. 생강향이라고 커버치고 싶지도 않아. 뭔 놈의 진저야 얼어 죽을. 내 옆을 진짜 플래시맨처럼 바바박 1프레임 만에 확 지나가 버리고 이게 그 뒤부터는 약간 초라한 내가 남는 거야. 그걸 자꾸 찾고 있어. 좀 전에 있었던 그 조금 괜찮았던 그거 어디 갔지? 이미 갔어. 빛의 속도로 늙어 죽었어. 그렇겠죠. 네, 아무래도 이 느낌들은 CS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.5배 정도는 뻥튀기가 되어 있겠죠. 얘가 이제 그만큼 희석이 된 건데 그러면 역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소한 45, 46도로는 냈었어야 됐다. 저는 46으로는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. 캐스크 몇 개나 된다고. 그러니까 캐스크 24개 가지고 그 와중에 거의 한 통은 CS 150병 만드는데 다 들어갔을 거고 이게 굉장히 그 사대주의 방송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.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어쩌겠어요. 뭐야 이거 향 어디 갔어. 죽었니? 여기 분명히 이게 몇 방울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향이 없을 수가 있지. 기원 내려주시면 안 되나. 다시 잘 곱게 포장해서 의뢰하신 당첨자분에게 곱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는 경험이었다.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. 어쨌든 저한테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언젠가는 기원이 만난 걸 내줄 수도 있죠. 이번엔 드디어 다음 매치토는 3년 숙성인 건가? 아닌가? 향 날릴수록 아무것도 안 남는다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. 진짜로. 처음에 맡은 그 향이 잠깐 시간 지나면 그게 기화되는 그 타이밍에 날아가고 나서 새로운 향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향이 제일 많이 나는 딱 그 타이밍이 있어. 그게 날아가고 나면 끝인 거예요. 보통 이런 위스키를 따라 놓고 나서 처음 제일 가벼운 향들이 먼저 피어오르고 그거 날아가고 나서 그 2차, 3차 웨이브가 있잖아. 그 다음 무거운 향들이 슬슬 올라오고 이전에 가벼운 향들 먼저 날아가고 얘는 처음에 느꼈던 그 향, 그 기묘한 그 향이 날아가고 나면 끝이. 오늘 뭐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위탁시음 기원 마셔봤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